안녕하세요.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상품 페이지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조은주 강사입니다. 앞에서 제가 아이템 발굴하고 상품 소싱하는 어떤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소싱을 해서 샘플을 사입하든 뭐 10개나 100개 단위로 상품을 내가 사입을 하든 일단은 상품 사진 찍고 상품과 관련된 설명을 미리 준비를 해서 상품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지 고객들한테 그 페이지가 보여주고 팔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상품 페이지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게 너무 뭐 장황한 이론보다는 실제로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상품을 한 2-개 정도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한 2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해서 그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는 전략을 짤 때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도 있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안 구석구석 좀 지저분한 곳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손쉽게 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제 청소용품과 관련된 아주 잘 만들어진 페이지를 하나 보게 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품은 청소와 관련된 용품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들게 막 힘으로 빡빡 문질러서 닦는 게 아니라 전동으로 청소해주는 전동 청소용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떤 상품인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대표 이미지죠. 그래서 보시면은 말 그대로 욕실 바닥 청소를 전동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편리하고 있는 장면을 대표 이미지로 잘 활용을 했고요. 대표 이미지 옆에 들어가 있는 추가 이미지로는 이렇게 상품을 이용을 해서 바닥도 닦고 그 다음에 샤워 부스의 그 유리창도 닦고 그 다음에 제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전지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부 구성을 아주 잘 표현을 해두고 있고요.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막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상품을 작동하는 장면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층이 있는 부분도 효과적으로 이제 청소가 되는 거, 구석구석 청소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보면은 해당 상품에 대한 동영상 나와 있고, 자, 사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품을 이렇게 거품을 내서 이제 잘 활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잘 어필해 놓은 거 보이시죠? 일단은 첫 번째가 뭔가요? 핸디형이라는 것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크기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힘들게 내가 힘을 들여서 빡빡 문지르지 않고 자동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 다음에 자동인데 힘이 없이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하게 회전을 하면서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기 제품이라서 이런 부분 꼭 필요하겠죠. 안전 확인 검사 모두 마친 상품 판매하고 있다는 거 고객들한테 잘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제품 하나 사서 보시면은 주방도 청소하기 좋고 욕실도 청소하기 좋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타입의 브러쉬를 용도에 따라 교체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상품에 대한 구성이나 사용 장면, 욕실과 그 다음에 여기 가스레인지 틈새까지 꼼꼼하게 잘 닦아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건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처음 사용할 때 새 건전지를 넣어서 작동을 해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다는 게
인상적이었다는 게 여기 보시면 건전지로 사용하는 제품이라 당연히 전원을 꽂아서 유선으로 사용하는 제품보다 힘이 약간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닥 청소를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 선이 이렇게 연결된 것보다는 사실상 힘은 살짝 유선보단 약할지라도 그냥 바로바로 휴대화 이동이 편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좀 더 생각하시라. 뭐 이런 것들 들어있고요.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좀 느껴지는 게 이 전동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있다는 거, 그래서 미리 공지하고 판매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게 교환이나 반품에 대한 부분들, 이슈를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시면은 미리 사전에 건전지 넣어보고 100% 다 테스트 거쳐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신뢰하고 구매하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사진하고 어떤 옵션 구성까지 이렇게 쭉 소개가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진과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할까? 판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시지만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결제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품에 소싱을 하면서 주로 어떤 고객들이 주로 살 것이다. 고객 포지셔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셔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욕실 바닥 청소가 힘든 좀 여성층을 겨냥해서 요거를 좀 이렇게 주요 고객으로 타겟을 해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하셔야지 내가 홍보를 할 플랫폼이 최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욕실 바닥 청소가 힘든 여성층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면 내가 SNS 홍보를 할 때는 그러한 성별과 연령대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다가 요 관련된 컨텐츠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좀 노출을 시켜줘서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의 컨셉은 강력한 파워로 힘들이지 않고 욕실 주방 청소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어느 정도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 한 줄 문장으로 상품의 주요 특징이 나타내는 컨셉이 도출이 되어야지 요 각각 컨셉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 상세 설명의 구성이 잡히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상품 페이지를 구성할 때 강조하게 될 게 뭐냐면 고객님, 이 상품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고객님이 누리게 되실 혜택은 이런 것입니다. 자, 혜택은 뭐가 있는지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강력 파워의 전동 제품의 어떤 기능적 혜택을 어필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회전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닦이는 거는 비포 애프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보시는 게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해당 부분들을 동영상이나 움짤 같은 걸로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바닥 청소가 힘들지 않고 재밌다는 그런 것들을 상품 페이지에 잘 녹여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 장면을 영상이 빨리 재생이 되는 타임랩스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제품 사용 시의 작동 모습이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비용 낮추는 차원에서는 이런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에 노출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비용을 낮추는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욕실 바닥 청소나 그 다음에 전동 청소 솔, 그 다음에 화장실 바닥 청소 같은 타겟으로 하는 주요 키워드에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상품이 검색에 나올 수 있도록 상품명이나 검색 태그 같은 것들을 최적화해 주는 전략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청소하는 비용이 어떤 물적인 비용, 시간적인, 물적인 비용은 건전지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시간적인 비용과 노고가 줄어든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혜택은 이렇게 좋고요. 이걸 구입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런 것이고 또 여러분은 이런 장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상품 페이지 일목요연하게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 페이지 구성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신 상품 사진하고 글을 이용을 해서 상품을 등록하시게 되면 고객이 보시는 상품 페이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입력하시는, 설정하시는 각종 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상품을 등록할 때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저장해야 하나의 상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 상품의 카테고리, 상품명, 그 다음에 검색어, 태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 옵션, 검색 옵션 같은 것은 검색에 잘 찾아지는 거,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 내 상품이 잘 찾아지게 하는 검색 최적화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최적화가 잘 돼서 고객이 상품 페이지로 들어오셨을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구매로 잘 전환이 되도록 하려면 상품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 이미지와 상품의 상세 설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요소가 사고 쉽게 만드는 구매 전환의 어떤 결정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품 상세 설명에 넣으실 요소, 이것도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초보 판매자일수록 온라인에서 상품을 처음 판매하는 분이실수록 전반적으로 요런 요소들은 다 포함이 되게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면 참 고객들한테 정보도 알차고 신뢰감 있는 상품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토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스토어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문구라든지 어떤 배송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대외적인 프로필을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있다 하면은 여기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의 특장점을 한 줄 카피로 표현을 해서 고객이 상품 페이지로 들어와서 첫 줄을 볼 때 아, 요 상품은 요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단방에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품의 특장점을 한 줄 카피로 표현을 해 보시고요. 이걸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이 한 줄 카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 보셔야지 이후에 들어갈 세부적인 설명에서 각각의 특징에 맞게 맥락을 구분을 해서 해당되는 사진과 글을 조합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 부분들 이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욕실, 뭐 청소 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핸디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워가 충분하다든지 뭐 이런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핸디형의 장점을 표현하는 사진, 글, 동영상, 움짤 같은 것들을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시면 상품별로 특징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산만하지 않게 잘 전달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구매 건수와 처음에는 이제 인상적인 리뷰 글이나 구매 건수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구성을 해서 검색 최적화 더하기 구매 전환 잘 유도를 하시면 점점 리뷰 글하고 구매 건수가 쌓여가겠죠. 그래서 상품 설명 글은요, 상세 설명은 처음에 등록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고치는 게 정석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품 페이지는 좋다고 생각되는 방향이 있으면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실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좋은 리뷰 글과 리뷰가 많이 쌓였다면 고객이 그걸 일일이 읽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 리뷰 글 중에서 인상적인 글과 인상적인 사진, 지금까지 누적 구매 건수 몇 건을 자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의 구매 전환에 결정타를 가해줄 사은품이나 할인, 재구매 혜택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설정하셨다면 그런 부분도 잘 어필을 해주시고, 요 절기별이나 특정일별로 수요가 증가할 것 같은 상품이다 하시면 시즌에 그때그때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또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계속 시즌의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판매량을 시즌에 늘려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품이 단체 주문용이나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 수요가 있을 것 같다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안내 문구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CS 안내, 그 다음에 채팅 상담 같은 안내 문구도 넣어주시고, 상품이 조금 사용법이 복잡하거나 구매 전에 고민을 많이 하는 상품이다 하시면 고객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목록을 몇 개 적어두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상세 설명에 넣어주시는 것도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신뢰감 전달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 내 상품에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은 각각의 부분들을 다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알차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상세 설명,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상품의 상세 설명을 구성할 때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는 것처럼 사진 올리고 상품 설명글은 타이핑할까? 아니면은 통이미지로 구성을 해서 사진 안에, 사진 밑에 글자까지 다 이미지 안에 넣어가지고 이미지만 올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왼쪽 케이스로 하시는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수정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사진과 글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설명글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끼워 넣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오른쪽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주얼이 좀 예쁘게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비주얼이 예쁠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은 모바일에서 이런 통이미지를 볼 때 통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설명글이 너무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모바일에서 상품 구매할 때 장애가 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꼭 감안하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바일 최적화, 요 방식으로 하더라도 모바일 최적화가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모바일에서 이미지 안에 들어간 설명글이 크고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면 이렇게 올리셔도 큰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매할 아이템은 뭘 의미하냐면 상품에 따라서는 뭐 한 달에 2~3개 상품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패션 의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도 몇 개씩 상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류를 이렇게 통이미지식으로 포토샵에서 계속 편집하는 작업을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꾸몄다고 해서 의류 구매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품 업데이트 주기나 작업량에 따라서는 이 방식, 왼쪽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취사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하나의 상품 페이지에서 2가지 방식을 조합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왼쪽 방식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밀키트 상품 구성은 이런 거죠. 내가 부대찌개를 모든 재료를 사서 내가 끓이는 게 아니라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가 2인분이면 2인분만큼 컴팩트하게 밀봉 포장이 된 키트를 구입을 해서 냄비에 쏟아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밀키트 부대찌개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품을 소개를 할 경우에는 밀키트 사진 넣고 상품 설명글로 타이핑해서 구성이 어떻게 된다라고 넣기보다는 구성 사진 안에 글자로 이렇게 지시선이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구성품이 용량이 어떻게 되고 구성품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어필하는 게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강아지 사료의 영양 성분 같은 경우도 깨알같이 밑에다 쓰는 것보다는 사료를 어딘가에 쏟아놓고 그 사료의 영양 성분이 단백질, 칼슘 이런 것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조금 더 예쁜 도표로 표시를 하면은 고객들이 보기에도 좋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은 이 왼쪽 방식으로 하다가 밀키트의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강아지 사료의 영양 성분 부분만 사진 속에 글이 들어간 형태로 부분 조합
조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답이 없으니까 판매할 아이템이나 내가 어떤 걸 상품의 어떤 특징을 어필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두 개를 서로 조합해서 쓰시는 것도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상세 설명을 구성을 하실 때 첫 번째, 고객 문의를 활용을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당 상품군에 대해서 고객이 자주 하는 질문을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시면 고객이 불안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미리 다 상세 페이지에 충분하게 정보를 읽고 신뢰감을 갖고 나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빠르게 해소되면 구매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평에서 고객들이 칭찬한 포인트를 찾아서 상품 페이지에 나중에 보강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나는 처음 판매하는 거라서 상품 등록했는데 밑에 고객 문의도 하나도 안 달렸고 리뷰도 하나도 없다 하시면은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우수 판매자 있죠. 많이 판매되는 인기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객 문의 내용도 많이 있고 리뷰도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 판매자의 경쟁 상품의 상품 문의와 리뷰를 보시고요. 뭘 많이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구매하기 전에 고객들이 뭘 불안해하는지를 상품 몇 개 보면은 공통적인 요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등록할 상품 페이지에 잘 녹여내시면 훨씬 경쟁력 있는 상품 페이지 구성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사진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사진만 찍지 마시고요. 사이즈가 한 번에 비교가 딱 감이 오는 사이즈 비교 촬영샷이나 그 다음에 상품의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명에 따른 발색 차이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작한 이미지가 핸드폰에서 잘 보이는지도 꼭 체크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사진 글 분리해서 하시든 사진 안에 글자를 넣으시든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피하셔야 될 유형, 여기 1번 유형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 어느 한쪽에 작게 들어가 있고 지그재그로 예쁘게 꾸미려고 한 상품 페이지는 PC로만 쇼핑하던 시대에 80년대, 90년대 상품 페이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혀 권해드리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의 어떤 디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사진이라면 이렇게 사진 옆에 글을 넣지 마시고요. 디테일은 말 그대로 사진이 큼직해야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 하나씩 시원시원하게 넣어주실 거 권장을 해드리고, 이렇게 고객이 읽어야 하는 작은 글자를 이미지에 중첩해서 이미지 방식으로 넣어버리시면 휴대폰으로 볼 때는 이거 여러분도 안 읽으시겠죠. 그래서 절대 사진에 이렇게 작은 글자를 중첩해서 편집하시지 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에 사진을 넣으실 때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자, 여러분 같으면 위쪽의 사진과 아래쪽의 사진 중에 어떤 게 훨씬 더 꽃이 풍성해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아래쪽이시겠죠? 자, 그래서 그 차이는 뭐가 되냐면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상품 좌우에 여백이 들어가게 찍으실 텐데요. 이 여백까지 다 포함한 이미지 파일을 올려버리면 휴대폰에서는 요 영역까지 이미지 영역이라서 이 이미지를 다 보여주느라고 이 꽃바구니 상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실 때는 상하 여백은 크게 중요치 않은데 좌우에 아무 의미가 없는 여백은 되도록이면 간단한 이미지 편집 툴로 이렇게 크롭을 해가지고 올리시면 사진이 훨씬 더 모바일에서 생생하고 풍성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상품 페이지 구성 전반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또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검색 최적화 공략 범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자,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보시면 여기 고객이 내 상품을 더 잘 찾고, 그러니까 잘 찾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시면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이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에 상품을 보통 노출한다든지 아니면 쿠팡에서 판매자 활동을 하신다면 고객이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쿠팡 검색 결과에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검색 최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는 이 검색에 잘 나오게 하는 그 단서가 되는 게 상품을 등록할 때 지정하시는 상품의 카테고리.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한다면 등록하는 상품이 네이버 쇼핑의 카테고리 상으로는 대중, 소, 세 분류 어느 최종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지정한 세부 카테고리 명까지 검색 키워드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지정하는 거 중요하고 당연히 상품명에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 고객이 검색하는 상품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가 있겠죠. 그 키워드가 내가 등록하는 상품의 상품명에 들어가거나 검색 태그에 들어가 있으면 검색 적합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검색 최적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내 상품을 찾고자 할까 하실 때 상품명에 그 키워드를 포함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상품명을 욕심부려서 너무 길게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 한 5개 이하 정도만 여기다 넣으시고요. 나머지 세부 키워드는 검색 태그 쪽에다가 잘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 3개가 좀 중요하고 구매 옵션이나 검색 옵션은 상품과 관련된 뭐 컬러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품 페이지 구성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번 차시는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차시에서 다른 주제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